2024년 5월 27일부터 대한민국과 미국 공군이 4일 동안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. 이 훈련에 참여하는 KF-16 유기체가 AIM-9X 공대공 미사일을 최초로 사격하게 됩니다. 이 훈련에 참여하는 KF-1 유기체가 AIM-9X 공대공 미사일을 최초로 사격하게 됩니다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2024년 5월 27일부터 대한민국과 미국 공군이 4일 동안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. 이 훈련은 공대공, 공대지 실사격 훈련으로 대한민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. 훈련에 참여하는 전투기는 대한민국 F-35A, F-15K, KF-16, FA-50, F-5와 KA-1 공중통제 공격기가 참여합니다. 미국 공군의 경우 A-10 공격기와 미국 육군 MQ-1C 무인기 등 총 9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KF-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F-16U가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. 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전의 훈련에서도 많이 참여했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공대공 미사일인 AIM-9X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최초로 장착하고 사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KF-16U는 2016년에 록히드 마틴과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. 총 사업비는 최초 1조 4천억에서 시작했으나 개량할 부분을 더욱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이 업그레이드는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KF-16의 모든 기체 131기를 전량 개량할 예정입니다. 개량 내용 중 가장 큰 것은 레이더를 개량시킨 것입니다. 레이더는 AN/APD 83-24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. 이 레이더의 특징은 크게 6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, 전자식 스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자적으로 빔을 형성하고 조준할 수 있어서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탐지거리와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. 기존의 레이더보다는 먼 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작은 목표물도 높은 정밀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다중 목표 추적 및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. 이는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업데이트 속도가 빠릅니다. 전자식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더 빔을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, 전자전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.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전자전 공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신뢰도가 높고 유지 보수 편의성이 있습니다. 이는 기계적 부품이 적어 고장 확률이 낮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. KF-16U는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. 또한 조종석의 내부 인터페이스와 조종간을 향상시켰으며 전자전 장비를 향상시켰습니다. 그리고 합동 헬멧 장착 조준 장치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선 적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.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의 KF-16과 외관으로 비교했을 때 캐노피 앞에 안테나 형상이 다릅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고의 보강 등 수명 연장 관련한 부분도 개량을 거쳤습니다. 이 KF-16U의 기체가 이번에 최초로 AIM-9X를 최초로 사격한 것입니다. AIM-9X는 128x128 배열 열영상 탐색 방식을 사용하여 플레어 같은 기만체에 잘 속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미국 본토로 날라온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이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여론이 거의 없는 물체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탐색 범위의 경우 기존 68도였으나 X로 업그레이드 되면서
90도 내의 목표물에 대해 탐지가 가능합니다. 본래 이 미사일은 미국과 나토가 안람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점차 찾지 못해 미국이 따로 개발하게 된 무기입니다. 기존의 사이드와 인버와 동일한 모터를 사용하지만 카나드와 꼬리 나르게의 크기가 작아져 항력이 줄어들었습니다. 항력이 줄어든 덕에 기존의 모델보다 사거리가 2배 더 늘었습니다. 그리고 주력 편향 기술이 도입되어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. 이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록2는 2013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. 이 미사일은 예상 좌표로 일단 날아간 다음에 자체 탐색기로 목표를 낙온하는 방식입니다.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후방에 있는 전투기를 향해서도 날아가 낙온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기능은 내부 무장창을 주로 사용하는 F-22나 F-35 같은 기체들이 상당히 반길만한 기술이라고 합니다. AIM-9X는 F-15K가 대한민국에 도입될 때부터 같이 들어왔으며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록2는 2017년, 2020년, 2023년 총 3번에 걸쳐서 도입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체는 KF-16, F-15, F-35입니다. 그래서 이 미사일은 이번 훈련에 KF-16U가 최초로 발사한 것입니다. GBU-39 SDB 미사일은 2010년 11월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긴급 수요로 중거리 GPS 유도폭탄이라는 사업으로 수입된 무기입니다. KF-16U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GBU-39 SDB 스마트 폭탄 탑재가 불가능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은 탑재가 가능합니다. GBU-39 SDB 중거리 GPS 유도 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. 같은 GPS 유도 폭탄인 JDAM에 비해 작고 가벼워서 많은 양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긴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이 미사일은 90cm의 두께를 가진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지 또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. 이 미사일은 기존 F-15K에만 탑재할 수 있었고 최대 20발의 GBU-39 SDB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KF-16U에 탑재하여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대지 능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훈련뿐만 아니라 기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대한민국의 공군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.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,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